당신의 과제는 독자의 관심이나 욕구와의 접점, 즉, 그래서 첫 줄을 읽는 순간 독자가 당신의 글에 관심을 갖고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어떤 특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꽂히는 글쓰기, 지은이 조 비테일, 옮기니 신현승, 발행 나비의 활주로, 발행일 2023년 5월 21일입니다. 불가능한 꿈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으로 써라. 마케팅 글쓰기 분야 전설적인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한 책. 중고시장에서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책. 꽂히는 글쓰기는 세계적인 천재 마케터 조 비테일의 마케팅 글쓰기 기법을 담은 책입니다. 다양한 교육 경험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최면 글쓰기를 내세워 어떻게 하면 단 한 줄의 카피로도 고객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맘대로 글을 쓸 수는 있지만 읽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글쓰기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책은 블로그나 유튜브 등 글쓰기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여 부를 성취하려는 이들에게 그 무엇보다 효율적인 수단이자 치열한 경쟁을 이기게 하는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최면이란 무엇인가? 최근에 나는 저명한 마케팅 컨설턴트인 댄 케네디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뜬금없이 댄이 조금이라도 최면을 배우지 않고서는 사업을 대성공으로 이끌 수 없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대화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을 내뱉은 당사자가 댄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댄이 최면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최면을 이해하면 독자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만의 트랜스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 활동을 한다. 자신만의 경험, 믿음, 사고와 행동이 작용하는 독특한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들 각자는 최면 상태에 빠져 있다. 최면 상태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최면에 빠져 있다. 최면 글쓰기의 첫 번째 단계는 독자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들은 당신의 글쓰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자신들의 관심사에만 열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독자와의 만남에 성공하려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그들의 심리 영역으로 진입해야 한다. 유능한 최면술사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당신을 이완된 각성 상태로 유도하기 위해 당신의 심리 상태와 접촉한다. 그들은 당신의 호응을 이끌어내려 한다. 즉, 최면술사가 당신에게 최면을 거는데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런 무언의 호응이 없으면 최면에 실패할 공산이 크다. 유명한 카피라이터 로버트 콜리어는 독자의 생각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세계에서 독자와의 만남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신은 독자를 괴롭히는 문제 아니면 그들의 꿈이 담겨 있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를 시도할 수 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독자의 머릿속에 이미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고 글쓰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독자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독자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콜리어는 이렇게 적었다. 당신의 과제는 독자의 관심이나 욕구와의 접점, 즉, 그래서 첫 줄을 읽는 순간 독자가 당신의 글에 관심을 갖고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어떤 특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책을 읽어갈수록 이런 특성이 점점 명확하게 눈에 보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독자의 심리 단계에서 그들과의 만남을 가지라는 것이다. 그럴수록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들을 이끄는 글쓰기, 즉 그들을 구매 트랜스에 빠지게 하는 최면 글쓰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어떻게 최면 글쓰기를 배웠는가? 나는 마술 카탈로그 읽기를 특히 좋아했다. 최면 글쓰기에 좋은 본보기이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마술 카탈로그는 스테이크가 아니라 지글지글 끓는 소리를 파는 도구이다. 그것은 볼거리가 아니라 혜택에 초점을 맞춘다. 언제나 감추어진 비밀을 가지고 꿈을 판다. 이것이 중요한 교훈이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맨손으로 오리를 꺼낼 때 관중이 박장대소하는 것을 지켜보라. 특별한 경험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누구든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령은 바로 관중을 최면에 걸리게 하는 것이다. 이쯤에서 사례를 더 살펴보고 분석해보자. 데니앤 리 매직 이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폐가 어떻게 레몬에 들어갈 수 있는지 비법이 담긴 스콧 알렉산더의 최종 해법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데니앤 리 매직이 완성되기만을 학수고대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데니앤 리 매직 스튜디오 매니저인 스콧 알렉산더는 두 편의 DVD, 미드나이트 쇼와 10 어클락 쇼 출시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 카피는 신빙성이 있다. 그는 예전에 DVD 작업을 했으며 매직 스튜디오 매니저다. 관념적인 마술사가 아니라 실제로 전문가이다. 이 카피는 신뢰감을 주는데 이것은 최면 글쓰기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다. 지금 그는 레몬에 들어간 지폐편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 DVD 배달은 2주쯤 걸릴 겁니다. 첫 번째로 출시된 제품은 한정 수량이기 때문에 선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갈 겁니다. 우리 뉴스레터 구독자는 특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이 인터넷 사무실의 상인들을 통해 판매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구는 유명한 희소성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원하는 것을 얻기 힘들 경우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것을 원하기 시작한다. 유진 슈워츠의 광고에 관한 유명한 책 비약적으로 발전한 광고가 이베이에서 첫 선을 보였을 때 $900에 팔렸다. 이유는 희소성으로 인해 사람들이 너도 나도 구입에 나섰기 때문이다. 수년 전에 나는 위험천만한 마술인 총알잡기에 관한 진귀한 책을 손에 넣고 싶었다. 구하기 힘들었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그 책을 갖고 싶었다. 강박증에 걸리다시피 했다. 하지만 어렵사리 그 책을 발견했을 때는 오히려 실망을 금치 못했다. 그저 그런 평범한 책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카피는 그 제품이 진귀하며 구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심리적으로 조종하는 최면이다. 이것은 스콧의 전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것과 100% 동일한 고도의 전문적인 기구입니다. 이 제품은 전문가가 개발하여 전문가가 실행하며 전문가가 판매합니다. 또한 부품들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고품질 명세서에 맞춰 미국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불량한 부품은 전혀 없습니다. 유감스럽지만 마술에 사용되는 장치들은 대부분 허접하다. 조악하게 만들어져 쉽게 파손된다. 데니앤 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마술 소품들이 최고급임을 알리고 있다. 스콧 알렉산더가 지금껏 고안된 고전적인 레몬에 들어간 지폐 마술에서 최상의 해법을 찾아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합니다. 손쉽게 마술을 구사할 수 있으며 누구든 속일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관객들은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들 것입니다. 당신은 이 카피가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관객을 흥분의 도가니에 빠지게 하는 것은 모든 마술사들이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것이 당신의 자아에 호소력을 갖는다. 최면을 거는 이런 방식으로 잠재 고객의 자아에 호소하라. 그러면 실제로 그들이 당신에게 행동으로 응답할 것이다. 이것이 당신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지 생각해 보라. 누군가 서명한 지폐를 빌린 후 사라지게 하거나 훼손한 다음 레몬 속에서 다시 나타나게 하는 마술을 선보인다면 최고의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이 제품은 전문적인 용도로 제작된 것입니다. 어떤 테스트 조건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할 것입니다. 누군가 서명한 지폐가 실제로 레몬 속에서 발견될 테니 말입니다. 지폐를 빌려 누군가 서명하기 전에 관객이 레몬을 갖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관객이 레몬이 가득 담긴 그릇에서 아무 레몬이나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레몬을 지퍼백에 넣고 봉하여 마술사가 아예 손대지 못하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관객이 실제로 레몬을 쪼개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첫째, 그들은 당신의 모든 질문에 답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다시 배우겠지만 거부 심리와 우려를 예상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답하는 것이 최면 글쓰기의 핵심적 요소이다. 둘째, 그들은 당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상대의 호응 없이 최면 상태를 유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격이 비쌀수록 더 많은 카피가 필요하다는 것이 나의 최면 글쓰기의 비결 중 하나다. 마술 카탈로그는 최면 글쓰기를 배우기 위해 아주 적합한 도구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가르침을 준다. 카피를 작성할 때마다 독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문해보고 그들에게 그것을 제공하는 데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고통 없는 동기부여. 다음 세 가지 단계들만 가지고 기본적인 최면 글쓰기의 메시지를 이끌어내보자. 1. 약속. 2. 증거. 3. 가격. 다음은 이 단계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약속. 1단계에서 당신은 독자들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사례를 들자면 이런 식이다. 기타를 쉽고 빠르게 연주하고 싶나요? 증거. 그런 다음 2단계로 들어가 증거를 제시한다. 이런 식이다. 에이미의 간결 기타 연주법으로 당신은 단 일주일 만에 당신이 좋아하는 곡의 연주법을 배울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가격. 마지막 3단계에서는 가격을 언급하며 부탁한다. 단돈 19.99달러를 지불하고 당신은 이번 주 주말에 기타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쯤에서 거래가 성사된다. 당신은 최면 글쓰기로 기본적인 메시지를 만들었고 사람들에게 눈꼽만큼도 나쁜 감정을 남기지 않았다. 당신의 글쓰기는 아마 이런 식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애누리 없이 딱 일주일 만에 기타를 연주하고 싶나요? 전자책으로 출간된 에이미의 손쉬운 기타 연주법을 보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보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즉시 돈을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을 클릭하여 19.99달러를 지불하고 바로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몇 분 동안의 노동치고 나쁘지 않다. 실제로 만족할 만한 결실이 아닌가. 그렇다면 당신의 웹사이트에 어떻게 이런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까? 획기적인 글쓰기를 위한 놀라운 팁. 심플하고 명확하고 생동감 넘치는 글을 쓸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 이 비결은 기교보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는가로 결정된다. 이미지를 그려라. 글을 쓰면서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려본다. 인물, 행동, 장면 등등 무엇이든 자신에게 생생하게 그려지면 독자들도 똑같이 느낄 것이다. 손과 머리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자신이 본 이미지를 독자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 그런 현상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글을 쓸 때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미지에 부합하는 단어가 튀어나오는 식이다. 또 하나는 독자를 상상해 보는 것이다. 독자를 미리 알고 있다면 가장 좋을 것이다. 하지만 모른다면 적당한 독자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라. 이미지로 떠올린 바로 그 독자를 상대로 글을 쓰면 효과가 있다. 한 사람을 상대로 글을 써라. 앞서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중을 상대로 글을 쓰려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절대 다수를 상대로 글을 쓰려 하지 말고 한 사람을 상대로 글을 쓰려고 해야 한다. 개개인을 상대로 글을 쓰면 독자와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다. 당신의 글을 읽는 독자가 수천 명이라 해도 정작 한 사람의 독자는 그 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마치 편지를 쓰듯 한 사람을 상대로 글을 쓰면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아우라를 발산할 수 있다. 어떤 글이든 한 사람을 위해 쓸 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친밀감이 형성된다. 흥분된 감정을 표출하라. 글을 쓸 때 자신이 전달하려는 주제를 온몸으로 느껴야 한다. 그리고 그 글에 감정을 실어야 한다. 편안한 사람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면 손짓, 발짓을 하고 눈을 크게 떴다 찡그렸다, 목소리를 낮췄다 높였다 하며 다양한 감정 표현을 한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생동감이 넘친다. 그러나 똑같은 이야기를 글로 쓰려고 하면 왠지 점잖아진다. 결과는 뻔하다. 그래도 흥분된 감정을 표출해야 한다. 억누르지 말고 그 감정을 느껴야 한다. 글 쓰는 자신이 감동을 받아야 독자들도 감동을 받는다. 파티에 참석해 사람들을 관찰해보라. 들떠있는 그들은 침을 튀겨가며 이야기를 쏟아낸다. 그런데 그들에게 펜을 쥐어주고 파티에서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글로 써보세요 라고 부탁해보라. 아마도 그들은 당황해하며 굳은 표정을 지을 것이다. 대부분 이와 비슷하다. 감정을 억누르지 마라. 글을 쓸 때에는 자신이 느끼는 에너지와 열정을 고스란히 담아내라. 억지로 감동을 주려 애쓰지 말고 글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써라. 요점을 짚어라. 우리는 다 바쁘다. 감각을 자극하는 정보가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고 있고 저마다 관심을 가져달라고 아우성을 친다. 이러니 긴 단어, 긴 문장, 두꺼운 책에 관심을 집중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아마도 당신도 몇 줄씩 이어지는 문장이나 복잡한 문구를 피하려 들 것이다. 글을 쓸 때도 말하고 싶은 것은 말하되 필요 없는 단어나 문장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재미있고 쉽지 않으면 금세 실증을 내는 아이들이 독자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 한다. 그러면 누구라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평가하지 마라. 글을 쓰는 당사자는 본인의 글이 좋은지 나쁜지 평가할 수 없다. 결정권은 독자에게 있다. 최선을 다해 쓰고 마무리하되 평가는 독자에게 맡겨야 한다. 그리고 독자들이 평가하는 동안 새로운 글쓰기에 몰입해야 한다. 자신의 글을 평가하다 보면 작업이 잘 진척되지 않는다. 가끔은 중도에 주저앉기도 한다. 나도 글을 쓰다가 형편없다는 느낌에 집어치운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렇게 미처 끝내지 못한 글을 몇 주 혹은 몇 달이 흘러 다시 읽어보았다. 아주 괜찮은 글이었다. 술술 잘 읽히는 데다 제법 많이 진행되어 있었다. 왜 완성하지 않았던 걸까? 당시에 글 쓰던 감각을 잃었으니 지금 와서 손을 보기엔 늦은 감이 있다. 글을 끝내지 않은 나 자신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 본인의 글을 구매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 당신의 글은 구매할 독자에게 그 평가를 맡겨야 한다. 글을 쓸 때는 내면의 편집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말아야 한다. 당신이 할 일은 그냥 글을 쓰는 것뿐이다. 독자를 내 편으로 설득하는 방법. 당신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팔기 위한 세일즈 레터나 문서를 쓰게 될지 모른다. 어떻게 쓸 것인가?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어쩌면 글쓰기 중에서도 가장 도전적인 과제일지도 모른다. 나에게 설득이라는 주제는 아주 매혹적이다. 나는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동기를 유발하고 행동하게 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 당신도 나도 펜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잘 알고 있다. 펜으로 쓰는 글은 전쟁을 일으킬 수도 중단시킬 수도 있다. 판매를 촉진시킬 수도 저지시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잠재 고객을 설득하는 최면 글쓰기는 어떻게 써야 할까?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인지하라. 글을 쓰기 전에 성취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목표가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잠재 고객이 당신의 편지를 읽고 어떻게 행동하길 바라는가? 이것이 바로 당신의 글쓰기를 강화하라의 첫 번째 단계다.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 모든 단어, 모든 문장이 목표에 부합하도록 집중해야 한다. 전설적인 야구선수 베이브 루스는 타석에 오르면 미리 홈런 공을 넘길 위치를 지정한 것으로 유명했다. 역사상 가장 많은 홈런을 기록했던 루스는 흥행사였으며 그의 행위에 관중은 열광했다. 베이브 루스는 목표를 정했고 기대 이상으로 자주 그 목표를 달성했다. 내가 장문 세미나를 기획할 때였다. 나는 매니저들에게 보낼 편지를 쓰면서 100% 답장을 받고 싶었다. 모든 매니저들이 내 편지를 읽고 흥미를 느끼고 내게 전화해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야심적인 목표 덕분에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설득력 있고 호소력 짙은 편지를 쓸 수 있었다. 감성적 호소. 1960년대에 로이 간은 감정적 호소력을 지닌 마법의 힘이라는 놀라운 책을 집필했다. 이 책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다양한 글쓰기 비법이 담겨 있었다. 그 비법을 전달하는 로이 간의 첫 번째 전제는 사람은 누구나 머릿속이 복잡하다는 것이었다. 돈 걱정, 직장 걱정, 자식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등등 잡다한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한다. 섹스에 빠져 있거나 보고 싶은 영화를 떠올리거나 건강을 염려할 수도 있다. 당신이 글을 읽는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릿속은 갖가지 생각으로 가득할지 모른다. 따라서 작가나 강연자로서 해야 할 일은 독자나 청자가 잡다한 생각에서 벗어나 당신의 말을 듣도록 만드는 것이다.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그들은 당신의 말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릴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독자들로 하여금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농담, 인용구, 일화, 통계, 헤드라인, 명칭 등이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켜 당신의 메시지에 몰입하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소트 라인을 알리는 세일즈 레터에서 사람들의 흥미를 끌만한 표제를 사용했다. 내가 사용하는 다른 방법은 유명한 저자의 인용구로 글쓰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 역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효과가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사람들의 평상시 관심사에 접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작가를 섭외해야 한다면 그들의 관심사는 당연히 출판이다. 따라서 출판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효과적이다. 당신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 그들과 교감을 나눌 수 있다. 항상 이렇게 자문해보라. 내 독자들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내 독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당신의 글을 읽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도 서로 비슷한 관심사와 고민,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관심을 보일 만한 이런 화제를 가지고 대화를 이끌어야 한다. 감성이 사람을 움직인다. 독자의 관심사에 접근할 때 그들의 감성에 제대로 호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신의 글은 최면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어라. 잠재 고객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당연히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그들은 사건의 현상이 아닌 이익을 원한다. 현상과 이익이라니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이를테면 현상이란 출시된 신차는 청색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익이란 파란색 차는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적어 훨씬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출시된 신차는 청색입니다 라고 말하는 식이다. 이익은 그 사실이 독자에게 왜 중요한지 이유를 알려준다. 당신의 독자도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을 똑같이 원한다. 행복, 더 나은 삶, 안전, 즐거움 등등. 당신 편으로 끌어들이는 질문을 던져라. 쉽고 매력적인 글을 쓸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뿐이다. 글쓰기에 아예 무관심한 독자가 아니라면 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매달 여유가 되는 만큼만 돈을 내시면 풀옵션으로 신차를 구입할 수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질문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둘러보던 중이었다면 어떤 대답이 나오겠는가? 제게 수익이 확실히 보장되는 마케팅 전략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0중 8구 네라는 답이 나올 것이다. 생동감 넘치는 문장을 사용하라. 인간은 무언가를 생각할 때 이미지를 떠올린다고 한다. 당신의 견해 혹은 제품에 대해 생생하게 묘사하라. 그것을 사용했을 때 어떤 맛이 나고 어떤 느낌이 들고 어떻게 생겼는지 생생하게 묘사하라. 당신의 글을 읽으면서 독자가 상상할 수 있도록 살아 숨쉬는 형상을 그려내라. 그들이 당신의 제품을 직접 사용할 때 실제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눈앞에 보이듯이 알려주는 것이다. 당신의 컴퓨터를 켜면 소우트 라인이 뜨면서 당신에게 인사를 한 다음 프로젝트에 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대답을 하면 그 대답에 기초하여 소우트 라인이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컴퓨터에게 말을 건넬 때 어떨지 상상해 보십시오. 컴퓨터와 실제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림이 그려지는가?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라. 글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는 것은 짧은 단락, 적절한 대화, 굵은 점, 넓은 여백 등을 의미한다. 만약 편지를 집어들었을 때 오로지 활자로만 빽빽하게 채워져 있다면 그 글을 읽고 싶겠는가? 마뜩잖을 뿐 아니라 지루한 노동처럼 여겨지기 십상이다. 글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야 한다. 세일즈 레터를 레이아웃하는 방식이 아직 글을 읽지 않은 사람의 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내가 권하고 싶은 것은 이런 식으로 당신의 세일즈 레터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흥미로운 첫인상을 남길 것이다. 여기까지 꽂히는 글쓰기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마케팅 컨설팅의 대가 조 비테일이 쓴 마케팅의 고전으로 약 40년 전인 1985년에 저자가 세미나에서 판매한 글쓰기 비법서입니다. 이 책은 최근까지 절판되었던 책으로 중고시장에서 10배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던 책인데요. 팔지 않고 고객이 스스로 사게 하는 마법의 글쓰기 비법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최면적 글쓰기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독자가 글을 읽으면서 그것에 집중하게 되고 빠져드는 심리 상태가 된다는 표현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저자는 최면 글쓰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최면 글쓰기는 잠재 고객들이 당신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심리 상태에 이르도록 의도적으로 특정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거짓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죠. 이 책이 말하는 표면적인 세일즈 레터는 특정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개념이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나를 알리고 판매한다는 넓은 개념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원이라면 발표를 하거나 보고를 하는 일, 거래처와 메일을 주고받는 일에 해당할 수 있고 1인 기업가라면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적고 알리는 일, 자영업자라면 SNS 마케팅으로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는 일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고민해보고 그것에 맞게 알리고 행동을 유도하는 일, 누구에게라도 접점이 있는 글쓰기 비법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부터 블로그를 시작했는데요. 나의 생각과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지 글을 쓰면서 많이 고민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최면 글쓰기의 단계를 포함해서 최면성 있는 단어를 선택하는 방법, 동의어, 인용어 사용 방법 등 세세한 부분까지 잘 팔리는 글을 쓰기 위한 모든 비법이 들어있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특히나 글쓰기를 통해 다양한 루트로 자신의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시대죠.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좀 더 넓은 범위로 자신을 확장해 나가는 기회를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